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성경험이 많은 여자는 질이 헐거울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직도 우리는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말하는 걸 꺼려합니다. 하지만 사적인 술자리에서는 성에 대한 이런저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난무하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정말 그럴까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성과 관련된 소문들의 진실을 몇 가지 파헤쳐 왔는데요. 이번에도 이어서 세간에 떠도는 성에 대한 속설들을 검증해 볼게요. 속설 1.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게 대체 뭘까요? 속궁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속궁합도 실체는 모호하지만 다들 맹신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속궁합이 맞는 상대를 만나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환상적인 잠자리를 할 수 있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고요. 흔히 말하는 속궁합이란 신체적인 측면의 한만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질의 구조, 발기의 각도에 따라 더 쉽게 자극이 오는 상대를 뜻하죠. 하지만 충분한 대화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속궁합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첫 잠자리에서 100% 만족감을 기대하는 대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신체적인 궁합만큼이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합도 중요합니다. 속설 두 번째, 몽정을 너무 자주 해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력이 왕성한데 호라비로 있으면서 정욕을 억제할 경우인데요. 병에 물이 넘치는 것 같은 이치로 몽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죠. 둘째, 멸사, 즉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액이 새는 경우입니다. 일시적인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면 괜찮아집니다. 셋째, 몽정 이외의 건강 문제를 동반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속설 세 번째, 가끔 잠자리 하다가 배가 아프던데 괜찮은 거겠죠? 가끔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 근육통일 확률이 높거든요. 관계 도중 우리 몸이 흥분하면 특정 부위로 혈류가 몰려요. 덩달아 근육도 잔뜩 긴장하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흔히 겪는 다리 통증이랑 비교하면 이해가 편하겠네요. 다만 관계할 때마다 아프다면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자궁 내막, 난소, 난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속설 네 번째, 성 경험이 많을수록 질이 헐거워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속설입니다. 오히려 성 경험이 풍부할수록 질 근육이 단련될 확률이 높습니다. 질이 헐거워진다는 건 보통 질을 속이 빈 원통형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인데요. 사실 질은 근육으로 가득 찬 조직입니다. 이 신축성 좋은 조직은 필요에 따라 탄력 있게 늘어났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요. 질을 통해 아이가 나오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기 위한 기구를 좀 썼다고 해서 성경험을 한다고 해서 쉽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속설 다섯 번째, 연애 초반에 비해 잠자리가 귀찮아졌어요. 여전히 애인을 사랑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최고의 성감대는 뇌라는 말이 있어요. 성적 흥분은 물리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뇌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연애 초반에 손끝만 닿았을 뿐인데도 짜릿함을 느끼는 것도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쾌락, 만족, 욕망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흥분이라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서로에게 익숙해질수록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때부터는 뇌의 도움 없이 오로지 신체적인 접촉, 성감대에 강해지는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쾌감을 찾아야 해요. 초반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랍니다. 속설 여섯 번째,
사정을 못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그럼 건강을 위해서 자주 잠자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사정을 하는 게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애인이 매번 하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는 없어요. 혼자 해결하면 되잖아요. 사정을 못하고 잠자리를 끝내면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까지 거의 갔는데 사정을 못하면 생물학적으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책임을 애인이 질 필요는 없어요. 속설 7번째, 지루와 조루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의학적으로 삽입 후 1분 이내 사정을 할 경우 조루, 충분한 성적 자극이 있고 본인이 사정하고 싶은데도 사정하지 못하면 지루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지루와 조루를 오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요. 혈기왕성한 시기에 사정 시점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조절 문제로 원인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기 위한 횟수를 줄이고 부드러운 자극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속설 8번째, 관계할 때 좋긴 한데 오선생까지는 못 느낍니다. 오선생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나요? 대부분의 남성은 사정하기 직전에 오선생을 느껴요. 이렇게 명확한 지표가 있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죠. 홍콩 간다,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 추상적인 표현이 전부이고 의학계에서도 아직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질병이 흥분해서 0.8초에 한 번씩 수축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모든 여성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질병이 흥분하는 것과 여성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모든 오선생이 꼭지점을 찍는 쾌감의 형태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선생이라는 모호한 말에 매이기보다는 여성 본인의 쾌감에 집중해서 그걸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오선생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니까요. 모든 잠자리가 반드시 오선생으로 끝날 필요는 없어요. 속설 9번째, 냉에서 냄새가 나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냉이 나옵니다. 또 갓 나온 냉은 젖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시큼한 맛과 냄새가 나는 건 정상이에요. 게다가 외음과 사타구니에는 땀샘이 많기 때문에 꽉 끼는 바지와 합성 섬유로 된 팬티를 입고 긴 하루를 보내면 냉과 땀 냄새가 섞여서 강렬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냉 상태가 갑자기 변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냉의 상태와 이상이 있는 냉의 상태를 구분하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정상적인 변화. 첫 번째, 계란 흰자처럼 희고 미끈거리며 손가락으로 꼬집어 쭉 늘었을 때 잘 늘어나는 냉은 배란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냄새, 색깔, 점성이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냉의 양만 늘어나는 것은 호르몬 피임제나 임신의 탓일 수 있어요. 그 외에 의사에게 가봐야 하는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 생선 비린내가 나는 회색의 묽은 냉이 흥건하게 나온다. 두 번째, 노리끼리한 냉이 갑자기 늘었다. 세 번째, 냉이 초록색을 띤 누르스름한 색이고 자잘한 거품이 일고 묽고 양이 많고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 네 번째, 허옇고 덩어리진 냉이 나오고 사타구니가 가렵고 아프다. 다섯 번째, 뻑뻑하고 덩어리진 냉이 나온다. 여섯 번째, 생리 중이 아닌데 냉에 피가 섞여 나온다. 이런 증상은 모두 세균 감염의 징후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지금까지 성 경험이 많은 여자는 질이 헐거울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